네, 우리는 모두 파이터다의 프로복서입니다. 전 프로복서. 1전 0승 1패. 네, 맞습니다. 화려한 전적이지. 한 번도 이기지 못했다. 1패 트라우마를 안고 은퇴한. 트라우마는 없다. 모든 걸 불살랐기 때문에 네. 트라우마는 없다. 내 모든 걸 불살은 1패였다. 저는 주이스 블루벨트 이중혁입니다. 언제 받아요? 퍼플 벨트. 퍼플. 빨리 막 갖고 싶네. 그 사석에 있으면 막 얘기하잖아. 자기 브라운까지 다 잡을 수 있다고. 족밥들. 레드까지 잡을 수 있다고. 저는 이제 레드하고만 붙고 싶습니다. 이제 나이 95세 이상 레드. 나도 저 이길 수 있을 것 나도 같습니다. 95세 이상. 조지 포먼 안 되겠다. 조지 포먼 저번에 샌드백 치는 거 봤는데 와 110세까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조지포만. 나중에 임종 직전에 찾아갈래. 그때 이제 일어나는 이거 거 아니야, 꽂고 막. 있을 때. 일어나는 거 아니야? 새끼 잘 걸렸어.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 생활 체육으로서의 운동을 즐기고 있는 황진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에 다룰 경기는 UFN 144 조지 알도와 모이카노. 저는 기대했었어요. 이거는 무조건 재밌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았어요. 저. 근데 저는 이제 알도가 맥그리거한테 패배가 하나 있고 할로웨이한테 2번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 말고는 없지 않나요? 4패긴 한데 그 1패가 아마 옛날이고. 실제 UFC에서 실질적으로 3패는 그거예요. 할로웨이 2번, 맥그리거 한 번. 네. 근데 맥그리거는 사실 진 건 또 진 거니까. 진 거죠.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원래 극강이었던 선수들도 이제 패배 한 번 하면 좀 평가 절하되잖아요, 약간.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모이카노가 탑독이었을 거예요. 근소하게 탑독이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알도가 이길 거라고 봤고, 그리고 왜 이길 거라고 봤냐면 3라운드 경기였고, 저는 3라운드 알도는 아직까지도 뭐 랭킹 1위라고 봐요. 챔피언은 아니지만 3라운드 알도를 이길 선수가 할로웨이 말고는 저는 사실 그려지는 선수가 별로 없어요. 생각해보니까 할로웨이하고 할 때도 3라운드까지는 진짜 1, 삐까삐까했어요. 2라운드는 오히려 뭐 유타도 되게 많고. 삐까삐까했어요. 네. 그래서 저번에 할로웨이랑 오르테가 경기가 끝나고 나니까 알도가 센 거구나. 그치. 알도가 셌구나. 알도 이제 세요. 그걸 딱 느꼈고, 그리고 알도가 스탠딩도 스탠딩이지만 알도를 그라운딩으로 끌고 갈 만한 선수가 없잖아요. 사실 아무리 좋았던 뭐 체드 맨데스와 뭐 다 그라운딩으로 끌고 간 선수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거의 다 타격 공방으로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타격에서 3라운드 알도는 이길 선수가 제가 봤을 때 아직 할로웨이 말고는 없다. 3라운드로 하면 할로웨이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당연히 알도가 판정으로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알도가 KO가 잘 안 나오잖아요. 판정이 주로 승이 많고 되게 폭군 시절 옛날에는 그런 KO가 많았지만 이제 점점점 챔피언전을 치르면서 조금 더 안정적인 경기를 하면서 판정 경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알도가 5라운드 메인 매치로 들어가야 될 걸 5라운드 안 한다, 3라운드 한다 그러면서 이제 코메인으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가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알도 입장에서도 이제 지금 막 라이트급 경기도 잡는다 뭐 하잖아요. 패티스랑 경기를 한다 만다 하고 있다 보니까 감량 때문에 이제 체력적 문제가 예전부터 그게 좀 눈에 보였잖아요. 근데 점점 많이 나이가 먹으면서 온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도 분명히 알도가 할 만한 경기다. 아무리 모이카노가 되게 오르테가 경기전에서 타격으로 뛰어난 잘했어요. 모습을 되게 잘 보여줬어요. 타격으로는 잡았어요. 거의 잡았어요. 그냥 그 태클만 안 들어왔으면 잡은 건데 거기서 태클을 들어가서 바로 길로틴 잡혀서 졌는데, 그래서 저는 알도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고, 근데 이번에 딱 경기를 둘이 딱 시작하면서 느낀 게 오히려 모이카노가 더 여유가 있는 거예요. 몸에 긴장도 풀려 있고 어떻게 보면 도전자 입장인데 알도가 랭킹 1위였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알도도 베테랑이긴 베테랑이지만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그 반응 속도가 엄청 빠른데 빠른 만큼 몸에 살짝 긴장을 하고 있어요. 몸에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어서 그 쓱박이 하는데도 되게 좀 어깨에 힘이 많이 실려. 근데 위협적이긴 하죠. 근데 이번에 보는데 힘이 잔뜩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긴장해서 정말 경기가 위압감 때문에 긴장을 한 게 아니라 기회 되면 내가 얘 쓰러뜨린다,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알도는 계속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제레미 스티븐스하고 할 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그랬던 것 같고. 이렇게 반사신경으로 다 피하잖아. 네, 그래서 이번에도 1라운드 보는데 모이카노가 조금 더 여유롭게 하긴 했지만 뭐 유효타로만 치면 알도가 근소하게 위였던 것 같거든요. 잽도 앞손도 많이 들어가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깨에 좀 긴장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이러다가 또 3라운드에 이거 5라운드는 아니지만 또 3라운드에 이러다가 또 가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체력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좀 조바심이 있었는데 2라운드 때는 더 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약간. 그래서 이거 조금
애매하다. 모이카노는 되게 여유롭게 막 하는데 그래서 오히려 이러다가 3라운드 때 좀 잠식당하는 거 아니야? 좀 사이즈 차이가 있으니까 리치 사이즈 차이도 차이죠. 있고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니야 하는데 갑자기 막 한방 유효타 터지고 나서부터 엄청 막 화끈하게 갔잖아요. 그래서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물론 알도가 예전에 폭군이라는 별명처럼 그렇게 타격을 진짜 막 사람 죽일 듯이 막 패는 그런 게 자주 있었는데 찬스가 나면 놓치지 않죠. 그쵸. 근데 맹수처럼. 그게 아마 제가 봤을 때 레슬러들하고 하면서 그런 모습이 점점 줄었거든요. 괜히 가다가 막 그치, 또. 카운터 태클 당하고 이럴 수 있으니까 되게 조심스럽게 경기를 했었는데 그 제레비 스티븐스 전부터 되게 화끈하게 체중을 완전히 실으면서 접근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 멘탈적으로도 더 뛰어난 건지 아니면은 이 선수 정도면 나를 테이큰 다운 시킬 수 없다라는 그런 자신감 때문에 더 화끈하게 휘두르는지. 제가 받은 느낌은 이런 거였어요. 일단은 왜 3라운드를 선호하는지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내린 거는 요즘에 전반적으로 모든 체급에서 체격이 상향 평준화가 되잖아요. 근데 사실 그 많은 체급 중에서도 패더가 제일 그게 차이가 많이 빨리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 체격 그 할로웨이 때문에 사이즈가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알도가 체력이 없지 않아요. 아마 패더급 라인 중에서 패더급 선수 중에서 알도만큼 많은 라운드를 소화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늘 5라운드였기 때문에. 알도는 논타이틀전 한 적이 거의 없어요. 할로웨이한테 바로 리매치 할 때까지 계속 5라운드였어요. 그러니까 늘 5라운드 선수였기 때문에 체력이 좋은데 왜 3라운드를 고집을 계속 하냐고 제가 생각해보면 후반으로 가면서 그 사이즈 차이가 만들어내는 그 체력 소모? 그거를 느낀 것 같아요. 아마 할로웨이랑 두 번 할로웨이랑 하면서 하면서 확실하게 엄청 느꼈을 느꼈어요. 것 같아. 그러니까. 와 이게 실력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사이즈 차이가 나니까 후반으로 가니까 이거 어쩔 수 없이 힘이 빠지는구나. 상대방은 안 쓰러지고 어. 나는 점점 무너져가고. 나는 힘 이게 잠식돼간 느낌. 그 느낌. 그러니까 그러면은 한편으로는 그런 게 이제 막 알도가 인터뷰하고 보면 그런 얘기 하거든요. 너무 몸 상하게 하고 싶지 않다. 나도 내 남은 여생을 뭐 가족들하고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것도 아마 그 연장선인 것 같아요. 5라운드를 했을 때 그렇게 몸을 많이 혹사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 계속 데미지가 쌓이니까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더 중요한 문제는 그건 것 같아요. 이게 5라운드 지금 이렇게 상향 평준 패더 라인에서 상향 평준화돼 있는 선수들 상위 랭커들 사이에서는 어렵다는 거예요. 5라운드로 가면 사이즈가 워낙 커져서 오르테가도 그렇고 그 카디오를 운동으로 바칠 수 있는 그 차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게 일단 있고 두 번째는 아까 전에 지금 또 많이 공격적으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알도가 WEC 시절부터 패드급의 왕자였거든요. 이길 수가 없었어요. 네, 그 말은 뭐냐면 그 전에 싸웠던 애들은 견적은 다 나온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다 아는 거예요. 제레미 스티븐슨 걔 누구예요? 그 호비 전투 호비 에드가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때 그 5위권 안에 있었던 애들은 알도는 다 견적 뽑아 본 거예요. 해봤고 아니면 자기하고 해본 애하고 하는 걸 봤거나 그러니까 그 제레미 스티븐스하고 할 때 보면 자신 있게요. 세려버리고 그냥 바로 힘있게. 근데 그게 해봐. 그러니까 그 레벨 차이를 아는 것 같아요. 얘는 요 정도 수준의 레벨이고 챔피언전처럼 그렇게 조심스럽게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견적이 나오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대단해 보이죠 사실은. 왜냐면 아까 말했지만 마음에 한번 상처를 입으면 쉽지 않거든요. 생각해보세요. 그 맥그리거한테 그렇게 완전히 비참하게 졌죠. 할로웨이한테도 완전히 잠식 당해가지고 져버렸잖아요. 그러면 보통 은퇴하거나 뭐 이상하게 돼버리거든요. 근데 다시 또 자기가 확실히 이길 수 있는 시합은 잡고 나오잖아요. 제레미 스티븐스도 확실히 잡아버리고. TKO나 이렇게 다운시켜서 끝낼 거라고 예상은 못했는데 거기서. 그래서 그 정신력이 전 대단하다고 봐요. 근데 막 제레미 스티븐스 잡고 우는 거 보고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마음고생 했다는 거. 그러니까 마음고생 했다는 거죠. 걔 뭐라고 제레미 스티븐스 뭐라고 맨날 8위 9위 뭐 이렇게 물론 잘 못하는 건 아니지만 알도하고 갖다 댈 수가 없는 거였잖아요. 심지어 막 스티븐슨이 이긴다고 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후다보기. 그 보면서 저것도 좋은 방법이다 꼭. 그러니까 저는 그런 느낌 들거든요. 누구나 자기 인생에 정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 정점으로 어떻게 올라갈지만 신경 쓰잖아. 근데 저는 그것만큼이나 이렇게 여기가 되게 경치가 좋고 아름다워 보이니까 이 정점으로 올라가는 것만 신경 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떨어져 죽는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나는 이 자기 인생의 정점으로 어떻게 올라가느냐만큼 그걸 어떻게 내려오느냐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알도는 진짜 패더급의 저는 왕자라고 인정을 하는 게 잘 올라갔다가 지금 잘 내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리고 그 맥그리거한테 그렇게 충격적으로 패배한 이후에도 사실 그때 에드가랑 했었나요? 그럼 그때도 되게 좋은 모습 보였고 할로웨이한테 그렇게 연속으로 2번 지고 나서도 뭐 스티븐슨이나 이런 선수한테도 되게 좋은 모습. 물론 경기가 끝나고 나서 막 울었다고는 했지만 마음고생을 이겨내서 좋은 경기로 승화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그리고 지금 거의 막 컨텐더에 온 모이카노
어쨌든 거기서 컷했거든요 지금 알도가 아직 나 살아있다. 그래서 보면은 아직까지 랭킹 1위가 조지 알도가 맞다고 봐요. 그리고 오르테가랑 알도랑 붙어도 저는 알도가 이길 거라고 봐요. 3라운드면은 해볼만하지. 네. 알도가 격투기라는 스포츠에 좋은 하나의 표본을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항상 정상으로 올라가고 정상에 있는 사람들만 포커스를 맞춰주잖아요. 맹수처럼 정상을 향해서 막 질주하는 선수들을 주목해주고 무패. 그 위에서 딱 정점을 찍으면 어떤 챔피언들의 그 화려함만을 조명해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든 선수가 그럴 수 없고 모든 선수들이 그렇게 정점으로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때로는 그럼요. 자기 나름의 정점을 찍고 내려와야 되는데 잘 내려오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좋은 면을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 치콩고 되게 좋아하거든요. 직선정. 치콩고 선에서 다 정리되잖아. 치콩고가 저는 왜 좋으냐면 그 무슨 데이터를 제가 봤는데 치콩고가 UFC에서 7년인가 8년인가 뛰었어요. 진짜 문지기네. 근데 그 사람이 막 치콩고가 막 되게 정상권에 올라간다거나 그런 선수가 아니잖아. 그냥 진짜 한번 회사 입장 UFC라는 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검증하는 거잖아. 얘가 10위권 안쪽으로 랭킹 안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재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선수 입장에서는 그게 자존심 상할 수도 있잖아. 회사에서 나를 그렇게 본다는 게 챔피언 할 만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일단 판단한다는 게. 왜냐면 매치업을 시켜주는 매치업을 보면 되잖아. 맨날 뭐 밑에 올라오는 애들만 붙여주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래서 치콩고 되게 무시했고 사실 직선정이라는 말도 되게 무시하는 말이잖아. 결국 챔피언이 못 되는 사람이니까 문지기지. 네. 그럼 문지기잖아. 이렇게 약간 조롱하는 의미였잖아요. 그렇죠, 살짝 조롱하는 의미가 있었잖아. 근데 저는 그때도 직선정이 되게 좋은 롤모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대기업에서 8년 다닌 거 아니요. 아니 대기업 씨발 제일 잘 나가는 대기업에서 8년 다닌 거 아니야. 대부분 1년 다니고 나가는 애들도 있고 두세 시합 뛰고 나가는 애들도 있는데 거기서 7년인가 8년인가 하여튼 다녔을 거예요. 그 탑 10 안에서 오래 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이제 자기 나름대로 물론 이제 챔피언은 아니었지만 UFC가 자기 인생에서 정점이었다면 잘 올라갔다가 잘 내려온 케이스거든요. 자기만의 정점이 잘 올랐다 잘 내려온 거니까 저는 알도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다고 봐요. 잘 올라갈 때 잘 올라. 물론 뭐 누구나 정점에서 내려오잖아요. 계속 어떻게 이기나. 물론 그게 좀 극적으로 맥그리거한테 막 그렇게 지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좀 극적으로 져서 개인적인 아쉬움은 있겠지만 그것도 자기 나름대로 다 좀 이렇게 치유를 한 것 같더라고. 요즘에는 알도는 굳이 맥그리거하고 싸워야 된다고 얘기 안 해요. 알아요? 그런 것 같아요. 잘 안 해요. 패티스하고 하면 된다고 하고 라이트급에서 하면 된다고 하고 그냥 마지막까지 한번 땡기고 가고 싶다는 거야. 잘 내려가지고 마지막으로 돈 한번 땡겨서 가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잘 내려오고 있다. 저런 거 그런 모습들 사실 맥그리거보다는 저는 그냥 같이 그러니까 MMA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본다면 맥그리거보다 알도가 더 좋은 롤모델이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맥그리거는 이렇게 돼버리잖아 지금.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올라간 건 좋은데 지금 막 이렇게 곤두박질 치고 있으니까 알도처럼 그렇게 내려오는 게 전 좋다고 봐요. 다음 시합 패티스랑 한다는데 아마 라이트급에서 뛸 것 같아요. 네, 감량이 힘들다는 말을 계속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감량이 힘들다기보다는 감량을 하면 몸에 무리가 많이 와요. 부상 안 당해야 될 것도 부상 당하고.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석정이 뭔지 알아요? 균형이 안 잡혀요. 이렇게 해서 넘어가요. 전 처음 느끼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게 쓰러졌다니까. 그때 시합 준비할 때. 그게 왜 그러냐 보니까 그게 한 번도 근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맨날 스파링하지, 맨날 운동하지, 내가 감량한다고 못 먹지. 이게 같이 겹쳐지니까 잠부상도 엄청 많아지고 안 들리고 막 어지럽고 이러니까. 잘 먹고 운동을 하면 좀 덜 다치고 몸에 데미지도 적게 가는데 과도하게 감량하니까 나이 드니까 힘들더라고 어렵더라고. 몸에 여기저기서 크고 작은 무리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아마 알도도 그 감량 자체가 막 힘들다기보다는 이제 그 정도 짬밥이 있으면 자기 몸을 제일 잘 알거든요. 이게 무리가 간다 내 몸에. 그리고 실제로 많은 선수들이 많은 경기를 하지만 그때마다 어느 날은 왜 이렇게 몸이 무거워 보이지? 이 선수 전에 약 때문에 몸놀림이 좋았던 건가? 왜 이렇게 오늘따라 무겁고 그리고 되게 어이없이 질 때도 있고 챔피언전에서. 근데 그게 컨디션의 문제라고 생각했고 되게 약 문제다라고서도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봤었는데 제가 감량하는 과정이나 감량 한 선수의 인터뷰 이런 걸 보니까 이 감량이 매번 똑같이 잘 되는 게 아니고 어느 날은 정말로 막 컨디션이 안 좋아서 설사를 막 수십 번 하고 잠도 못 자고 막 이런 상황이 올 때가 있으니까 만약에 챔피언전인데 내가 그런 몸 컨디션의 경기를 취소할 수는 없으니까 경기를 뛰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이없게 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감량 문제가 선수들한테는 되게 클 거라고 보고 알도도 사실 타이틀전을 그렇게 많이 했으면 자기 몸은 정말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일 잘할 텐데 이제 점점 감량을 했을 때 제 컨디션이 잘 못 찾고 부담이 되나 보다라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가. 그래서 이왕 그렇게 된 거 한 척 올리지 뭐. 그랬다가 뭐 더 좋은 모습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뭐 그것도 되게 처음 도전하는 거잖아요. 알도가.
라이트급. 그 사람들 궁금하지 않겠어? 그 슈퍼파이트 같은 느낌 들 수도 있잖아. 그럼요. 알도가 라이트급에서 뛴다고? 그둘 그것만으로도 되게 많은 사람들한테 이슈가 될 수 있죠. 경기가 재밌는 스타일의 선수들이니까 둘 다. 알도랑 패티스랑 라이트급에서 하면 아주 흥미로운 뭐 이렇게 탑으로 올라가는 시합은 아니어도 사람들한테 흥미를. 근데 그러고 보니까 패티스도 알도처럼 막 이렇게 챔피언을 오래 한 건 아니지만 정점을 한번 찍었잖아요. 그리고 나름 잘 떨어지고 있잖아요. 잘 떨어지고 있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잘 그 이후에도 잘 선수 생활을 잘 하잖아요. 흥미롭게 재밌게 하고. 그리고 패배에 대해 연연하지 않고. 너무 많이 져서 이제 패배 연연할 수가 없어. 패티스 너무 많이 졌어. 이제 거의 뭐 재미삼아 경기하는 것처럼. 근데 어쨌든 알도랑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어쨌든 첫 알도의 라이트급 경기도 기대가 되네요. 예전부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이제 감량 힘들어서. 그래서 이번에 패티스랑 하는 것도 되게 좋아 보이고. 원래 맥그리거 이겼으면 그때 슈퍼파이트 하려고 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쑥 들어가 버렸는데 그 당시에 맥그리거랑 이제 알도랑 시합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시합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맥그리거는 이긴다고 생각했거든. 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나서 그럼 이기면 뭘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제 라이트급 챔피언이나 뭐 이렇게 슈퍼파이트 할 거라고 막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챔피언이 아니어더라도 그렇게 원했던 슈퍼파이트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도와 모이카노는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